안녕하세요.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이곳은요 박혁거세가 기원전 57년 지금의 저 경주라는 도시와 포항 인근에다가 세웠던 나라입니다. 삼국이 만들어질 때는요 대한민국의 남쪽에는 삼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한은 마한과 변한, 진한 이렇게 있는데요, 마한은 지금의 전라도 지방이 마한이고요, 변한은 지금의 경상도, 신라가 있었던 곳은 진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경상도의 동해 쪽에 진한이라는 곳에 6개의 마을이 크게 있었는데요, 그 마을 중에 하나의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라인데요, 신라는 원래 이름이 처음부터 신라가 아니었고 사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사로국은 박혁거세가 세웠죠. 박혁거세는요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가봤더니 그곳에 흰색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하늘로 날아가 보니까 그 자리에 아주 밝게 빛나는 알이 있었는데요, 이 알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알이 마치 박의 모양과 닮았다라고 해서 이 아이 이름이 박씨가 되고요,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뜻으로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박혁거세가 바로 사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왜 그러면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주로 하늘을 나르는 새 종류가 알을 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세상에 알렸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로국의 건국설화입니다. 자, 박혁거세는요 13살에 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 사로국은요 우리 삼국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나라입니다. 건국설화에 의하면 6개의 촌장들이 모여서 나정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알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신라는 6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에 보면 저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백두산에서부터 이 산줄기가 내려와서 태백산맥으로 이어져서 태백산맥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다시 소백산맥이라는 산맥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신라가 이 산맥으로 이어진 이곳에 처음 만들어진 이 사로국은 산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 중국이나 멀리서부터 문화나 모든 것들이 신라로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시와 포항시 그리고 울산시 이 부근은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라든지 백제라든지 고구려가 침략해 오려고 해도 침략해 오기도 어렵고요, 영토를 넓혀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조그만 곳에 갇혀있던 그런 소국으로 작은 나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로국입니다. 자, 이 사로국은 오히려 가야보다 훨씬 더 영토가 작았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신라로 알고 있는 이 나라는 박혁거세가 사로국이라고 만들었고 탈해라는 왕이 계림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꿔요. 나중에 지정왕 때 돼서 이 나라 이름을 신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신라의 왕을요 500년 이상이 되도록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 바로 이 왕왕자죠. 자, 이 왕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됐을 때 왕을 우리가 왕이라 부릅니다. 신라는 아주 작은 소국이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만 사용했던 그런 왕왕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박혁거세는 거서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박혁거세 거서간이에요. 이 거서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라의 두 번째 왕이었던 남해 왕은요 차차옹이라고 불렀어요. 남해 차차옹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차차옹이라는 이 말도 제사를 지내는 대표자 이런 뜻으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나중에는 이사금이라는 이름으로 왕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름을 또 뭐라고 불렀냐면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힘이 센 그런 리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신라가 진안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신라는 조그만 고립되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모든 문화가 우리 한반도로 들어올 때 신라는 가장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주 발전도 늦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삼국 중에 4세기에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5세기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었고, 신라는 6세기가 돼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뇌물마리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신라 17번째 왕인데요. 그러니까 356년부터 402년 동안 신라를 다스렸는데요. 저 경주라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뇌물마리간 묘소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신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이웃에 있던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신라의 골칫거리가 무엇이냐면 바다 건너 있었던 바로 외나라가 신라의 제일 골칫거리예요. 자, 가야라는 나라는 신라랑 바로 붙어 있어서 계속 신라를 공격하죠. 외나라는 해적들, 그러니까 왜구라고 얘기합니다. 해적들이 신라 해안으로 들어와서 신라 사람들을 해치고 도둑질해가는 그런 도둑놈들이 바다에 들끓었어요. 그래서 이 뇌물마리간 때 가야도 문제가 많고 외나라도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는 백제가 자꾸 신라를 공격합니다. 뇌물마리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광개토 대왕께 요청을 합니다. 군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라는 고구려 신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광개토 대왕에게 군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직접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신라를 괴롭혔던 금강가야가 멸망할 분위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외나라를 혼내주고요, 백제를 혼내주고 가야를 혼내주고 신라를 도왔다고 합니다. 자, 이 뇌물마리간 때 신라는 중앙집권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뇌물마리간은 4세기 후반, 신라는 늦게나마 제대로 된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뇌물마리간 이후에 신라의 22번째 왕 지증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죠. 23번째 바로 법흥왕입니다. 그리고 24번째 진흥왕입니다. 이때부터 신라의 전성기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탄생과 신라의 왕의 호칭, 나라의 호칭,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